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요, 기기로 일을 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안의 풍경을 보면은요, 국민들 대부분 자신의 스마트폰 기기에 몰두해 있고 회사 일의 대부분도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학생들도 개개인의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을 만큼 이제는 전자기기가 개인당 2-3가지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음식 배달 문화도 활발한데요. 배달 기사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요. 북한 표현으로는 이륜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요. 기기를 2-3개의 오토바이에 장착을 하고요. 음식점을 들려서 가지고 배달을 시킨 고객의 주소를 검색해서 집 앞까지 놓아주는 문화가 이제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을 보러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검색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 결제하기만 하면요,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도착해 있는 기적. 이렇게 기기 속에서 우리의 생활 문화가 모두 다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날에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요,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신기하면서도 어쩔 땐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는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기기를 활용한 전쟁의 실체가 나왔는데요. 드론이라는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가 전쟁 무기에 사용되는 걸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드론 폭격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살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 북한 병사들은 이런 신기술을 전혀 몰랐는데 그냥 파병되었다가 드론 공격에 무차별하게 사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한국은요, 전기차라는 것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자동차를 전기로 충전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충전하면 500km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런 차량이 이미 활발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차량은 어느 정도까지 시도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하늘을 다니는 차량까지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하늘을 다니는 것은 비행기뿐인 줄 알았는데 낮은 고도에서 교통체증을 피해 다니는 차량을 개발한다고 하니 또 30년 후쯤엔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면 드라마 한 편의 매체를 목숨 걸고 각오하고 보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기기의 발전보다도
자유의 억압에 항상 봉착되어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은요, 지금 세상의 발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세계 최고 기술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을 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문명에서 가장 뒤처지게 하고 김정은은 세계 최강 기술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킬 야욕만 높이는 것. 과연 이것을 정상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지만요. 그래도 RBS는 희망의 소식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청취해 주세요. 오늘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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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저녁부터 평안도 비, 함경도와 황해도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고 전 지역 오전까지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가끔 구름 많고 밤부터 평안도와 함경남도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5에서 20mm, 함경도와 황해도 5에서 3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도 가끔 비 오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글피까지 계속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오늘의 희망찬 소식. 제가 앞서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북녘동포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3일 대선에서 치러질 후보 중에 어떤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가 현재 대한민국 대망의 화제입니다. 한국은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민주당 야당의 구도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보수당은 국민의힘, 이제는 진보라 말할 수 없는 공산당은 민주당이 됩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민주당은 그냥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밀고 나가서 마치 북한의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국의 희망이 되는 지도자를 전하고 싶은데요. 바로 보수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무려 4명의 후보를 제치고 경선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거 운동을 시작할 때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번 정권의 총리였던 한덕수가 후보로 들어왔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유의 목소리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경선대로 합당한 지도자 후보를 다시 김문수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대선 레이스는요,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에게 유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확정이 됐으니 우리는 빅텐트를 치고 대선 레이스를 달려갑니다. 반드시 이길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고요?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과 자유통일을 이룰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줄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애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김문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상을 통해 소개되었던 김문수의 발언들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락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를 느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정권 국회의원님 아까 여기 오셨죠? 박정권 국회의원님, 예, 한번 나와보세요. 장마당에서 우리 많은 꽃제비들이 예.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산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 가면 미나리도 다듬다가 버리고, 뭐 고사리도 다듬다가 버리고, 뭐 마늘도 이 껍데기 버리다 보면 좀 먹을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런 것도 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버리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쥐를 잡아 먹어야 되고 쓰레기를 잡아 먹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시장이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소중한 시장 경제, 이 시장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시장에서는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다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가격을 전부 당에서 매깁니까? 국가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그러니까 국가의 가격 통제, 국가에서 정하는 가격보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산당,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장경제 맞죠? 네, 맞습니다. 북한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의 시장이 자유롭다라는 것이 제가 자유통일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좀 과격한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통일은 자유통일이라야지 공산통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중권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 소중한 젊은 분이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20대까지 북한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이 생생하게 태어나서 23살까지 예.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친구들 아직 남아있죠, 북한에? 네, 아직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짧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39살인데, 아직 이렇게 젊은 모습이지만,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은, 지금쯤 거의, 정말 많이 늙은 모습들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에 처한 이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과 억압과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늙어가는 우리 젊은 박정원 의원보다 같은 나이지만 훨씬 늙어버리고 빨리 죽어버리는 우리 동포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죠? 네,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어느 국민의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진보당은 못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북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잡혀갔겠죠? 잡혀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되고 네. 심하면 총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중권 의원님 볼 때마다 정말 북한에서 여기 온 것은 그냥 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천당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부터 꾸준히 정말 그 인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수십 년간 이렇게 외쳐왔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것이 정말 김일성이 그 옛날부터 정말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풍요로웠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원래 정말 부족한 것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 세상은 원래 이렇게 풍요로웠구나. 이 풍요를 가져다준 그 근본 답은 그리고 그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자유와 풍요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당은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롭다, 풍요롭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 사회의 패배주의와 해위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바로 옛날에 제가 이 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북한에 살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말, 진보당이 하는 말, 이런 말 하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이 미제국주의자의 신식민지가 아니냐. 일제시대 청산 못한 일제 식민 잔재들의 모인 정당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잘 지냈고 평화를 해야지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 북한하고 그냥
딱 끌어안고 그냥 포옹하면 끝나는데 왜 군대를 만드느냐. 총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자. 이런 식의 황당한 공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와보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너무 모릅니다. 제가 2003년부터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곳은 북한의 핵전력의 핵심인 ICBM을 만드는 연구하는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무기 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고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관계가 가장 좋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ICBM과 핵 개발에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의 핵전력, 무기 시스템들의 고도화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국민의힘,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 이러한 방향,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박중권 의원님 친구들이나 아이들처럼, 북한에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 또 아이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또 보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국민의힘 빼고는 할 수 있는 장이 없죠.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것은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올바르게 또 우리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외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유, 통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대선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대선이기도 합니다.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을 이룰 대통령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 한나였습니다.